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최근에 국제 정세가 미 대선을 앞두고 뭐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에게 전해진 소식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 이 북한군의 참전이 어느 정도 확실시 되는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뒤로 우리나라의 국정원과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 역시 정보 쪽 관련된 기관 등에서 확인한 결과 참전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걸로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참에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부정을 하다가 10월 25일경부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자세를 가지기 시작한 걸로 봐서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한다.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북한이나 러시아, 우리나라,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성준 서경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북한은 아무 말은 하지 않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10월 25일경에 예.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북한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러시아 파병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황이나 증거는 뭐 실제 차고 넘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자기들로 봐서는 최우선적으로 이제 주민 반발, 요게 이제 의식해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네. 이렇게 이제 공표를 못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네. 사실 뭐 북한이 이제 오래된 경제 그 제재 때문에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뭐 주민들은 지금 거의 뭐 굶주림 때문에 저기 쿠바 뭐 대사관 있다가 탈북한 최일규 참사관 뭐 이런 네, 사람들은 네. 뭐 차라리 빨리 그냥 대한민국이 통일해 갖고 우리를 그냥 흡수하면은 이 굶주림에서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그러고요. 예. 뭐 심지어는 이제 체제 보루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군 같은 경우도 병사들 이 굶고 있고 네. 장교들 뭐 봉급까지 주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난 7월 말에 발생했던 수해 때문에 수천 명이 죽고 이재민이 30만 명이나 네. 발생했다 이렇게 네. 하는데 그거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런 걸 복구하는데 군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군이 이제 바로 이제 러시아에 갔다.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부담이 됩니다. 네. 우선은 이게 이제 전쟁의 명분이 뭐 옛날에 6.25 같으면 뭐 민족 해방 전쟁이다. 이렇게도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고 네. 또 러시아가 지금 공산국가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공산주의 어떤 연대에 의해서 갔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고 사실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면은 네.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포괄적 뭐 전략 동반자 협정이라는 걸 맺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네. 어느 한쪽이 전쟁을 일으키면은 그러나 침공을 받으면은 이제 도와준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명분으로 삼을 수는 있는데 요것도 또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은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먼저 했거든요. 네. 침공 받았다고도 할 수 그렇죠. 없고 또 그러고 러시아가 이거를 전쟁이라고 아직도 하지 않고 무슨 그 특수 군사 작전 이렇게 부릅니다. 네. 또 그래서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이것도 명분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뭐 중국처럼 혈맹도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아마 공개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뭐 언제까지 가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주민들 그 참전하는 그 가족들도 있을 테고 주변에서도 이제 소리가 벌써 소문이 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북한도 지금은 휴대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는 2대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이런 소식들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퍼질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는 이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그동안에 시간을 벌려고 하지 않을까. 네. 원래 북한이 제일 잘하는 게 이런 이제 명분 맞추기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미국이 뭐 여기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 반미 차원에서 뭐 한다 이렇게 막 반미 분위기를 조성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젊은 이 피를 흘린 대가로 나라가 한번 융성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뭔가 상징 조작 같은 걸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공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입을 맞추겠죠. 네. 예. 지금 파병된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현재 이제 여러 이제 뭐 소식들이 들리는데
제 입장에서는 국정원에서 지금 그 얘기하는 네. 파병 규모가 가장 정확할 거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이제 1,500명이 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1,500명이 추가로 가서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가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한 10,000명 정도 가는 걸로 하는데 이제 왜 국정원이 가장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네. 어쨌든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북한을 가장 직접적으로 깊이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규모가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제 정보 활동을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방법을 따지면 예, 예. 직접 침투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도 예, 있고 예. 우회 침투를 통해서 이제 예. 정보를 취득하는데 이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 이 북한군의 러시아로 전쟁 참전에 대한 내용을 듣고 예. 우리 쪽 정보와 미국 쪽 정보 측에서 확인한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러시아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말을 예.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예, 예. 북한 주민의 어떤 동료 예. 또 군 내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 예. 숨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사람의 목숨을 놓고 돈 이야기 한다는 것만큼 참 비열하고 비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북한군 한 명당 뭐 월 2,000달러의 월급을 준다든지 2,000달러죠. 예. 그래서 뭐 생명수당으로는 얼마를 받고 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언론에서 하고 예,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그만큼 다급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어느 당연합니다. 정도. 예. 그만큼 러시아도 전쟁이 길어지고 하니까 물자면이나 어떤 군수 측면뿐만 아니라 전투병의 수의 부족도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제 러시아가 사실 예. 인구가 큰 대국인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푸틴이 국민들 인기를 의식해갖고 네. 강제 징집을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거기 모병을 하거든요. 네. 모병을 하다 보니까 뭐 러시아 저 국민들도 뭐 철저한 뭐 애국심에 뭐 뭉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상당히 기필합니다. 사실은 조건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도 네. 없습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또 그러고 지금 하루에 죽어나가는 뭐 인구가 예. 저 병사가 뭐 예. 엄청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병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우선 다급한 대로 이제 북한이라도 끌어들여서 예. 채우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죠. 앞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북한군 장교가 참전하자마자 8명이 죽었다. 이 소식이 이제 누구한테 나왔냐 그러면 소련 그러니까 구소련이죠. 러시아에서 싸우고 있는 예, 예. 중국군 어떤 밀리샤 쪽에서 정보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그러면 북한군 입장에서도 결국은 인명 피해가 많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의 이런 계약된 내용이 많이 있겠네요. 깊은 계약은 이제 푸틴하고 김정은이 하고 이제 했겠죠. 참 그게 했지만은 문제네요. 일단은 이게 이제 북한군을 받아들이는 게 네. 소련군도 가기 힘든 네. 안 가려고 하는 그렇죠. 이런 지역을 이제 채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그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북한군을 데려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고 격전지에 네. 가장 위험하고 예. 이런 쪽에 이제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 거의 요즘 언론에서 뭐 얘기하던데 그냥 인간 분석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네.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예. 게 많은 세계인들의 바람일 건데 지금 전황은 어떻습니까? 미 대선을 앞두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 금방 끝난다 하루 만에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전황이 어떻습니까, 교수님? 전쟁이 그렇게 한번 시작하기는 이제 사실 어려운데요. 예. 시작하고는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뭐 트럼프는 24시간 내면 끝내겠다. 이제 그거는 얘기가 우선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끊으면은 네. 결국은 이제 끝나지 않겠느냐. 젤렌스키도 손을 들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이제 또 나토하고도 그렇죠. 물려 있거든요. 예. 나토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물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우크라이나가 중요하죠. 이게 하나의 중간 거점입니다. 네. 이제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가 없어지면은 네. 바로 유럽이 바로 이제 모스크바 턱 밑에 오고요. 그렇죠. 또 나토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오면은 바로 턱 밑에 이제 러시아군이 과거에 소련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한데 지금 이게 원래 이제 한 3, 4주 만에 끝낼 거라고 푸틴은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벌써 지금
거의 2년이 한 넘었습니다. 2년 넘었고 예. 3년이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선은 그나마 우크라이나는 나토에서 계속 이제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무기도 대주고 뭐 돈도 대주고 하는데 네. 물론 나라가 크고 뭐 요즘 저게 에너지가 좀 돼서 부자가 됐다고 하지만은 러시아는 이거 혼자 다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선 이제 병력 자체가 모자라고 그래서 푸틴으로서는 이제 이걸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다리는 거는 대선에서 트럼프가 돼갖고 정말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네. 희망하는 대로 이렇게 끝내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대선 전까지 그런 협상의 어떤 그런 통로가 생기기 전까지 예. 최대한 이제 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라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더 압박해가지고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뭐 자기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얻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깔려 있고요. 아마 이제 북한군을 투입한 것도 지금이라도 당장 투입을 시켜서 네. 거기서 하나라도 더 얻어서 뭐 이렇게 전쟁의 어떤 그런 그 우위의 선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봤지만 철의 삼각지라고 불리는 거마철은 이쪽에서도 마지막 휴전을 앞두고 맞습니다. 엄청난 뭐 피하간의 예. 전투가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이번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취한 입장 그리고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우크라이나마저 러시아에게 넘겨주면 그 다음 맞닿은 국경선은 폴란드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그 다음은 예, 이제 예. 폴란드다라고 예. 걱정을 할 수도 맞습니다. 있고 예.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나토가 제대로 회비를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부담할 필요가 뭐 있냐. 예. 우리는 발 빼겠다. 알아서 예. 해라. 이러겠다는 것이고.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F-16 전투기까지 뭐 공유할 정도로 지금 예. 지원할 정도로 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셈법들이 미국과 유럽이 지금 다르게 적용이 예. 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무리 지난해 북러 전략적 동맹 관계라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조로 동맹 관계에 업그레이드를 시켰다고 예, 하지만 그거는 이제 소련하고 그 당시 네. 우리가 국교를 맺으면서 사실상 이제 파토가 났고요. 그렇죠. 새로 맺은 거라고 새로 봅니다. 맺은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맺었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푸틴이 그만큼 평양을 방문했던 의도에는 예. 포탄 말고 인력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마지막 싶거든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이제 우선은 이제 무기를 이제 뭐 재고 무기든 그렇죠. 이제 무기가 사실 뭐 형편없다 그래요. 예. 그렇더라도 일단 당장 있어야 되니까 재고 무기를 갖고는 있고 그때 머릿속에 이미 어떤 그런 인력을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네. 그 저희가 있어서 뭐 사실은 이제 평양까지 왔었고 네. 그때 아마 어느 정도 이면적인 협의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볼 때 조금 더 기자분들이 심층 보도를 시작하면 예, 예. 방금 말씀 주신 그 정도의 추론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예, 예, 보여지거든요. 예. 그 와중에서 중국의 입장, 예. 그다음에 북한의 대중국 관계, 예, 예. 대러시아 관계의 억박자들이 예, 예. 조금 더 벌어지기 시작하고 더 밀착되기 시작한 예. 그 시점에서 놓고 보면 예, 예. 북한군에서의 입장이 대충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북한 군부에서의 움직임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습니까?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북한군의 숙청이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일단은 뭐 북한 군이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 이제 당이 지배한다고 그렇죠. 당의 군대죠. 봐야 됩니다. 예, 예. 봐야 되고 또 당은 뭐 김정은이 절대적인 그 이제 네.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뭐 그 어떤 작은 사건 가지고 요게 이제 변수를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막 김정은의 머릿속에 큰 그림 속에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진짜 한 명 한 명 본인의 네. 목숨도 소중한데 그렇죠. 그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덕이 되고 이익이 되는 거라면은 어떤 든지 뭐 한 명 군인 이런 거 뭐 만 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아마 의식이 깔려서 일단은 자기의 이제 요게 특히 이제 그동안 중국에 이제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네. 중국이 그 경제난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보면은 찔끔찔끔 이렇게 약간 뭐 그렇죠. 그냥 조금 약간 길들이는 정도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는 차에 이제 러시아라는 저런 이제 뒷배가 이제
뭐 요청을 해오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이제 큰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라는 저 뒷배가 생기면은 중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그만큼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도 과거에 보면은 김일성 시대부터 예. 중국과 이제 소련 간에 예. 이 줄다리기 외교를 계속 했었거든요. 예.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어떤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를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번 제가 대보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제가 뭐 김정은보다 똑똑할지 뭐 안 예, 똑똑할지 예. 모르는데 일단 뭐 흔히 시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가 5개가 있습니다. 예. 러시아, 중국, 예. 미국, 예. 일본, 예. 한국 이렇게 예.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네. 예. 자, 그런데 한국은 패스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통미, 동남. 봉남 예, 이런 예. 단어를 쓰면서 예, 예. 한국과는 통하지 않겠다. 예. 우리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미국과 이야기하겠다. 그게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빼고요. 예. 자, 지금 러시아하고 이제 밀착이 예, 돼 예. 있고 중국과는 좀 소원해지고 예, 있고 예. 미국과는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걸 모르니까 이제 이건 지켜볼 퀘스천 거고요. 마크고 예.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그 식민지 시대에 예. 어떤 배상 문제를 가지고 예,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예. 일본 정부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납북대간, 예. 피납대간, 납치대간 일본인들을 반환하라 이 이슈가 지금 있을 그렇죠. 것 그게 같습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슈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굳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예를 들어서 끝난다 하더라도 예. 뭐 서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히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돈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나는 인민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됐건 해리스가 됐건 예. 미국 우리하고 대화 트자. 예. 그리고 러시아 계속 우리는 중국하고 예. 거리를 두고 싶으니까 예. 당신들하고 거리를 트자. 예. 김정은의 카드가 상당히 많은데요. 카드가 많습니다. 카드가 이제 그런데 원래는 러시아 카드가 예. 조금 약한 카드였거든요. 그랬죠. 지금까지 그랬죠. 왜냐면 사실은 러시아는 엄밀히 따지면 유럽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자기들도 어떤 세계 전략 차원에서는 예. 극동을 뭐 결코 버리지는 않는 이제 하나의 카드로 이제 갖고 있었는데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다급하니까 뭐 사실은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은요 한국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그 경제 규모나 과거의 어떤 거래 관계, 뭐 무역 거래 관계 이런 걸 예. 따지면은 북한은 그냥 0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죠. 우리 훨씬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쟁이라는 이런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면서 네. 푸틴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의 어떤 정권이 지금 종신 정권 플랜을 세웠는데 집권 플랜을 세웠는데 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아주 좋은 카드라고 생각해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는데 이게 이제 수렁에 빠지면서 사실 이제 이게 옛날에 뭐 중간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네. 소련이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10년간을 발을 묶여 있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는 하나의 그렇죠. 계기 중에 단초가 하나였습니다. 됐죠. 예.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푸틴의 머릿속에 슬금슬금 이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저기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돼서 초기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전쟁을 끝낼 수 있으면 좋고 또 그래가지고 그런 차제에 또 이제 북한이라는 어떤 하나의 또 카드를 하나 가질 수 있다는 거는 하나의 또 플러스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소련은 계산하는 것 같고 김정은은 이제 전쟁이라는 예기치 않은 게 터지면서 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러시아라는 이 뒷배를 가지면서 이제 자기로 봐서는 이게 뭐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북한이 가장 목말라 있는 거는 핵 중에서 이제 핵은 지금 소량화, 표준화, 다종화, 경량화 예. 요거는 이제 된 걸로 봅니다. 예. 다만 이제 투발 수단이 이제 미사일인데 예. 핵이 미사일을 가지고 어느 거리까지 날아가지 못하면 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2차 대전 때처럼 비행기에 실어갖고 떨어뜨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까지 쉽게 말하면 날아갈 수 있는 이제 ICBM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자기들은 이제 했다고 주장하지만은 아마 거의 전 세계 전문가들이 그거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제일 어려운 게 핵이 미사일이 원래 대기권을 벗어나갖고 네. 다시 대기권을 들어갈 때 네. 요때 이제 엄청난 열을 받거든요. 네. 요 기술은 이제 굉장히 마지막 카드인데 여기 이제 안 된 걸로 보는데 요거를 이제 궁극적으로는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집니다. 김정은이. 그러면 네. 이제 미국하고도 이제 사실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러시아 카드가
생각보다 구미에 당기는 그런 카드가 된 거죠 지금. 러시아 카드가 현재로서는 북한의 어떤 좀 답답함을 열어주는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에 중요한 우방으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예. 북한 입장에서도 미래에 놓고 보면 미국과 일본과의 어떤 수교가 예. 결정적인 백두 혈통이 계속해서 세습 체계를 이어가는데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향후에는 러우 전쟁이 어느 정도 끝이 난다 하면 그 다음에 손을 벌릴 상대는 과연 미국과 일본 양국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본은 네, 그동안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마지막 끈은 계속 잡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한반도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네,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일본의 이제 그 안보 상황이 한반도의 변화에 따라서 큰 변화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뭐 항상 우호적인 관계는 있지만은 북한과의 끈을 계속 이제 놓고 있는데 그 카드 작은 카드지만은 네, 그 이제 인질 문제라든지 네. 납치된 문제 같은 여러 문제를 카드를 갖고 이제 대화의 끈을 항상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뭐 김정은의 마지막 목적은 결국은 이제 미국하고 정말 통미를 하는 이거라고 볼 텐데 아마 미국이 뭐 쉽게 그렇게 정말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건 가상인데 핵이 워싱턴까지 날라올 수 있는 북한의 핵이 있다 생각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포기를 할래 아니면 우리를 지킬래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은 해볼 수 있지만 그 전에 이런 북한이라는 불량 국가가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러시아도 뭐 아마 그런 마지막 카드인 기술까지는 주는 데는 그렇게 쉽게 아마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여러 가지 카드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부 문제는 이제 부담이 될 겁니다. 네. 내부 문제. 내부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예. 어떤 내부 문제가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경제난이 심각하고요. 네. 그게 뭐 철저한 공포 정치에 네, 이제 그 통제 체제를 갖고 이거를 이제 현재는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은 심지어는 핵심 계층 일부도 네. 흔들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사실 북한을 바치고 있는 거는 핵심 계층이거든요. 네, 이제 뭐 당 간부라든지 뭐 이런 핵심 계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 아낌없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퍼주고 네. 정말 뭐 마음껏 살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지키고 있는데 핵심 계층도 최근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리일교 참사관도 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제 탈북수에 있어서 핵심 계층도 조금 늘어나는 조짐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뭐 전체 북한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자체도 동료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군이 이제 동료를 하는 이제 그런 조짐이 있는데 아마 이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 가는 이게 네. 군부 내에서도 조금 김정은은 지가 통치자금 들어오니까 갔다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군부 내에서도 완전히 액셉트가 됐는지에 대한 조금 그 의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건 아직 이제 분석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게 있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정말 피 같은 젊은이 거의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네. 이런 아주 애들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폭풍 뭐 노도인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특전사인데 특전사인데 우리나라만큼 그런 특전사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북한군이 좀 보면은요 뭐 둔전 같은 거 하고 사는 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네. 우선은 그 부대 중에서 우선 급하게 채운 이제 쉽게 말하면 총알 바지를 해도 좋다는 이런 군대를 이제 보낸 건데 예. 얘들이 이제 가면은 뭐 거의 뭐 아마 초반에 거의 뭐 다 죽어 자빠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게 아무리 이제 숨기고 하더라도 결국은 요새는 북한도 다자녀가 아닙니다. 한 명 놓고 2명 낳습니다. 네. 만약에 그 애를 잃은 부모들은 뭐 아무리 뭐 장군님이 뭐 보낸 걸 하지만은 네. 그게 쉽게 억셉트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내부 동료가 일어날 텐데 그게 이제 제일 변수 같습니다. 본인 건강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후계 체제도 지금 말이 뭐 딸을 데리고 단다지만은 저게 아직까지 후계로서는 정착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외부 문제보다 내부 문제에 부닥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내부 문제가 예,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병으로 미칠 파급 효과 그러면서 이제 그 크게 보면 거시적인 면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러시아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뭐 이런 형태의 국가 간의 어떤 관계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맞습니다. 미시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북한 내부의 동료 움직임 이 부분도 사실은 좀 파급 효과에 상당히 중요한 그걸 팩터 같아요.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여쭤보고 싶고 궁금한 게 지금 말씀 중에 생기셔서 지금 우리가 6.25 전쟁도 뭐 전쟁이지만 베트남 전쟁 같은 걸 봤을 때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 거는 전쟁사에서 아직까지 드라마된 거는 없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람보 같은 걸 봐도 그렇고 저 뭐 사슴이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디어 헌터. 디어 헌터. 예. 그 영화를 봐도 그렇고 상당히 그 외상후 증후군 현상이 그렇죠. 심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사병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군대지만 사람의 목숨인데 그걸 가지고 돈으로 계산을 해서 만약에 한 명당 $2,000씩 두당 월급을 $2,000. $2,000씩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2,000를 다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 그 $5 병사가. 정도 주겠죠. 제가 볼 때는 한 $5 줄 겁니다. 이제 $5를 받으면 나머지 $1,995를 가지고 김정은 마이피켓이죠. 김정은한테 가는 거, 그다음에 군에 떨어지는 거 이렇게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군 내부에서 소요가 있을 수 있고 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도 어느 정도 군부가 자본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눈 감아 주겠지만 전국적으로 가서는 얘들의 세력을 키워놔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또 숙청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의 김정은의 그 통치 방식, 뭐 자기 아버지 저 고모부도 그렇죠. 그냥 뭐 하얀 방사기로 장경태. 그냥 죽인 거니까 그런 식의 통치의 걸림돌이 되는 거는 철저하게 아마 할 겁니다. 그건 아버지한테 이제 배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할 텐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결국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포 정치 통제고 핵심 경청은 이제 선심 정책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부는 이제 자기가 직접 장악을 해서 이끌어 나가고 그다음에 군부의 핵심 계층은 자기가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사서 끌어주고 요건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어떤 작은 어떤 이렇게 분열 조짐이 생기면은 그게 이제 북한 내부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는 뭐 아무도 예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북한 내부에도 이 돈 문제 결국은 돈 문제가 뭐 북한 김정은이가 다 알아서 챙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돈 문제만큼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미래에 벌어질 북한 내부의 어떤 상황 변화의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인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돈 문제 때문에 파병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 주신 우리 리일규 참사관 쿠바 이 양반이 자기를 $600짜리 꽃제비라 그러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급여가 그것밖에 안 돼. 저를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외화벌이를 하는 방식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해킹해서 가져가거나 마약을 갖다 팔거나 또는 위조 지폐 달러 같은 걸 만들어서 뿌리거나 이런 게 주로 이제 불법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북한 정권이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벌이고 있는 외화벌이 사업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마약, 슈퍼노트, 위조 지폐 요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외교부관들은 그 외교 행랑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가 사실은 그거를 그런 데 이용하라고 준 게 아닌데 요걸 이제 그런 데 이용해서 외화벌이를 했고요. 또 외교관들은 그걸 갖고 자기들이 자력갱생도 하고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인데 이제 저는 뭐 농담삼아 가상화폐가 이거 정말 북한 놈들을 위해서 만든 이런 제도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 가상화폐가 원래는 절대로 침해되지 않는 그렇게 해서 화폐로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제 화폐로 인정이 된 건데 요게 이제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훔치는 사이버 전사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뭐 사이버 전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네. 수학 천재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네. 우리나라 같으면 정말 수학 천재 있으면은 의대 보내지 뭐 그런 거 하라고 허용하겠습니까? 근데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니까 아예 이제 수학 천재들을 뭐 모란봉 학교 이런 데 해가지고 그 사이버 전사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지금 그 사이버 화폐 이걸 훔치는 전사가 네. 돼갖고 상당 부분 여기서 평가를 내고요. 그게 이제 통치 자금 내지는 핵 개발, 미사일 개발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네. 사이버 마니를 해킹을 해서 가져가서 그 돈으로 필요한 자기의 어떤 정권 유지 차원에서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죠. 오스틴 국방장관. 예, 예. 도 이제 뒤늦게 예.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예, 예. 추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보니까 파병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일부 중에 한 분이 예. 제가 언뜻 이번 국정감사 때 들으니까 예.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예. 10,000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3,000명 정도가 아니고 예, 예. 병력 수가 많다. 예, 예. 일개 여당급은 된다. 예, 예. 근데 어떻게 우리 교수님 보고 계십니까? 어느 게 사실일 것 같습니까? 이제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현재로서 이제 병력 규모라든지 요거는 국정원의 발표가 가장 팩트가 정확한 것 같고요. 네. 미국하고 아마 이건 다 어느 정도 네. 정보 공유가 되었다고 보면은 됩니다. 예. 한미 간에 이런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요. 네. 뭐 이제 일각에서 보면은 왜 뭐 한미 간에 정보 엇박자가 나느냐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입장이 이제 차이가 있죠.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당사자니까 우선은 조금 미확인 정보라도 빨리 해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입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입지에서 빨리 발표를 했고,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그 무기를 보낼 때부터 사실은 북한 병사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가 있었거든요. 네. 일부 이제 그거는 전투병이 아니고 가 있을 때부터 계속 이제 추적을, 뭐 미국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직접 당사자니까 또 계속 추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우선은 우크라이나가 뭐 많은 정보가 나타나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실질적으로 확실한 물증을 잡기 위해서 이제 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서 그다음에 나머지 휴미터도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1,500 합쳐서 나중에 3,000 최종적으로 10,000 요 정도까지 나온 거는 휴민터가 어느 정도 작동했다고 보면 되고요. 네. 이제 그것들 뭐 미국하고 정보 공유를 계속 했을 거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조금 늦게 발표했는 거는 그 나름대로 저는 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네. 정보를 확인하는 그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수집되면은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검증을 통해서 하고, 이것도 발표를 할지 말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정책적 판단도 있고요. 다음에 우선은 우크라이나는 정보는 자기들의 어떤 당사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그 덥석 미국이 물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기도 이제 애매하고, 그렇지만 국정원은 어느 정도 확정이 생긴 이상 그걸 발표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해 당사자인 입장에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나라에서 먼저 이런 사실을 발표하는데 국정은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이것도 개책비 당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 뭐 그 이스라엘 모사드의 눈부신 한락상이 보이는데 우리도 이 정도의 정보력이 된다. 이거는 또 이제 해야 될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나 전략적 판단도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프로세스도 있지만은 너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인발부돼 있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또 그 현재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네. 대선 과정에서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아마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런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어떤 주판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산을 했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예. 일부 언론에서는 3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들먹거리기도 하고 예. 또 북한 쪽에서는 전략미사일 기지도 한번 슬쩍 내비쳐주기도 예, 예. 하고, 우리나라는 현무 5를 갖다가 예. 국군의 날 행사 때 살짝 예, 비춰주기도 예, 예, 하고 예. 이제 그런 긴장 모드라고 그러죠. 예, 예.
조성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거 세계 3차 대전 가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예, 없지 않아요. 계시더라고요. 예,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차 대전은 가능성은 이제 그걸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파병을 하면은 나토가 그동안 파병은 안 했거든요. 네. 그럼 파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또 파병해야 된다는 여론이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만의 싸움이고 물론 이제 뒤에 지원을 해줬지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확대되면 결국은 전쟁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사실 1차 세계대전이 그 뭐라 황태자 부부 하나가 암살당하면서 네. 급작스럽게 세계대전이 되는 것처럼 네. 이건 어떻게 전진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3차 세계대전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분석은 있을 수 있지만은 뭐 그렇게까지는 너무 조금 비약인 것 같고요. 네. 자, 우선은 이제 그 북한이 좀 허장성세를 하는 측면은 네. 자기들도 아마 이 계획은 아마 이미 오래전에 있었을 거고요. 최근에 뭐 이제 DMZ 뭐 이렇게 뭐 강화하고 네. 그다음에 뭐 경인선 폭파하고 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공격하는 입장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는데 이건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쪽은 오히려 군수물자를 동원하려면은 경인선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파괴를 하고 경인선이 있어야 되는 거 파괴를 하고 DMZ도 어떻게 보면은 내려오는 입장에서는 그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더 강화해 나가고 우리가 아예 그냥 또 수세하는 입장에서 수세를 펼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허장성세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우선은 이제 10,000명이라도 네. 지금 110만입니다만 10,000명이라도 빠지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무기도 다 러시아에 이제 갔다고 해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뭔가 좀 비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커버하려는 이런 이제 좀 모션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뭔가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계산도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뭔가를 또 좀 보여줘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핵 관련 시설도 한번 오픈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도 어떤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걸 위해서 미사일 기지 같은 거. 네. 그건 사실 그 가장 탑 시크릿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군가는 들어설 거 아닙니까? 결과가 뭐 트럼프가 된 들어서면은 우리가 이런 핵과 미사일 수단이 있다. 이런 거를 어떤 과시하고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이런 의도가 다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거다. 어떤 하나의 행동도 허투른 행동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다 전략적인 예. 있는 그래서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북한이 전략 미사일 기지를 공개한 것은 우리가 파병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10,000명까지 빠져도 우리의 전략에는 공백 기간이 없으니까 예. 남쪽에서 함부로 허튼 생각하지 마라 예, 하나가 있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당신들도 똑똑히 봐라. 예. 이번에 러우 전쟁 때 우리가 러조로 전략적 동맹 조약에 의해서 참전을 했지만 예. 다음 대화 상대는 당신들이야. 네, 맞습니다. 준비해. 예, 예, 아마 예.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던졌다를 주시는 것 같은데 보통 깨구리가 소를 만나가지고 예. 덩치가 너무 크니까요. 예. 자기도 그만큼 크고 싸울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배를 불려가다가 뻥 터져 죽지 터졌다는 않습니까? 얘기가 있죠.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북한의 실질적인 어떤 전투력,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이들 그러신 것 같아요.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이래 나오셔가지고 북한에 대한 전력 평가를 하고 대외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역량 평가를 예, 이렇게 예. 할 때, 이것도 국뽕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예, 가지시는데 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보 쪽에서 일을 했었기 예, 때문에 예, 예. 군 생활을요. 예,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거는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정보력과 예.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예, 예.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된다.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예. 10분 안에 예. 북한으로 날아갈 미사일 수가 수천 개가 되는데 예, 예. 이 수천 개가 날아가서 5분 뒤면은 북한 지도부는 다 끝장이 나고 예, 예. 평양 시대는 예. 끝난다. 뭐 예. 저거는 우리 보고 서울 수도권 불바다 이야기하지만 예, 예. 사실 10분 이내에 우리가 평양을 불바다낼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왜 연평도는 그냥 있었니? 라고 그러면 예, 이제 제가 예. 딱 말이 막히거든요. 북한이 제2의 연평해전을 예.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지. 뭐 국지 도발 가능성이 예.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뭔가 보여주기 이제 그거는 뭐 어떤 전략 차원에서 이게 어떤
북한의 뭐 실력을 보여준다거나 남한 체제의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남남 갈등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지 도발은 항상 있어 왔고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전면전이라고 하는데 전면전은 선제 공격을 누가 하느냐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전쟁은 누구 하나가 반드시 선제 공격을 해서 일어납니다. 네. 특히 전면전은 선제 공격 얘기인데 우선은 이제 두 가지를 질문하시는데 정보 문제인데 정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전략 정보 자산이 없으면은 우리는 거의 뭐 장님이나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네. 요번에 이제 뭐 이 북한군 이동 과정을 위성 정찰했다는 거 그거는 예.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애들 그냥 장난 수준이고요. 예. 미국의 첩보 위성 자산은 뭐 일설에 의하면은 이제 자동차 번호판까지 정도는 식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거를 속속들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하고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가 뭐 미국 없으면 어때 이러지만 그거는 이제 낭만적인 얘기고요.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정보 자산은 깜깜이다 보는 게 사실은 정확합니다. 네. 우리도 물론 이제 뭐 정찰 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정찰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네. 그거 한계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완전히 폐쇄된 국가이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선제 공격인데 선제 공격은 누군가 먼저 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선제 공격은 이제 그 북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사일이고 하나는 전방에 깔려있는 장사정포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사일은 뭐 한계가 있잖아요. 쏘는 게. 네. 근데 이제 장사정포가 사실은 무섭습니다. 이게 장사정포가 이제 수만 발이 동시에 수도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날아올 겁니다. 네. 북한이 아무리 전략 물자가 딸려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미사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사정포 요거는 항상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초반에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바로 이제 대응을 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대응을 하면 이제 원점 타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휘부까지 개멸시키는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원래 기본 계획이 이제 아까 저기 국지 도발도 얘기했는데 원래 네. 지금 원칙은 3배 이상 보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3배 이상을 보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하에서 이제 핵은 조금 변수로 조금 제쳐 놓는다고 하더라도 핵은 진짜 막 가자는 거니까요. 네. 제쳐 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이제 북한도 결국은 정권이 이제 무너진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은 궁극적으로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면은 돈하고 물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도 이런 반격 수단에 있어서도 네. 사실은 전쟁 그 초기에 네. 싸움을 붙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미 연합 자산이 합친 거하고 네. 북한의 현재 전력 자산하고 네. 1대1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장기전에 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저력 이런 게 이제 북한에는 이제 우위가 있고 뭐 다 나머지 이제 전력도 저기 보면은 뭐 이제 지금 북한이 이제 제일 겁내는 게 다 낡고 네. 또 길어먹고 그래서 장기전에 가면 이제 북한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결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봐야 되고 이럴 게 너무 많은 김정은이 이제 그거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이 생각이 문득 듭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푸틴의 어떤 전술에 말려들어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네. 군대를 파병할 정도로 그 상황을 놓고 우리 전문가분들은 해석하시기를 네. 통치 자금이 부족해서 저렇다. 라는 1차적으로는 그 얘기가 이제 실제로 나오죠. 후보가 막 그러면 북한이 일단은 자금이 매번 부족하다. 네.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금을 팔고 뭐 네. 광산에서 철을 캐서 텅스텐을 캐서 팔아도 네. 자원이라는 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통치 자금이 없으면은 예. 망할 수 있는 국가다라는 위험이 있다면 맞습니다. 예. 지금 북한도 제재 국가지 않습니까? 유엔 제재를 받고 있지 유엔 않습니까? 제재뿐만 아니고 뭐 미국 제재 해가지고 예. 뭐 온갖 국제 제재를 다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있는 30만 평양 시민만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예, 예. 나머지 2,470만 명의 예. 인민들이 예. 굶어 죽든 예. 뭐 어떻게 되든 예.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궁극적인 북한 김정은이의 어떤 통치 기준인 예,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면 평양 내에 있는 이 30만 명은 예. 무엇으로 사느냐? 예. 돈으로 사는 것 예, 같다. 예. 결국 자본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예. 두려운지는 김정은이도 느끼고 예,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미국과 함께 전략적으로 예, 뛰어들면 예. 어떤 북한의 틈새를 더 벌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예, 예. 생각. 외교관들이 이미 뭐 태용호 맞습니다. 의원 정도 되는 분들이 나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중국이 만약에 북한이 내부 질서가 저렇게 혼란스럽다면 예. 제가 한 7, 8년 전에 뭐 단동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도하훈련하는 걸 제가 봤단 말입니다. 아, 중공군들이, 예. 심양군들이. 예. 그럼 북한 내부가 사정이 위태로우면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저는 100%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미 간의 동맹이 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예. 문제. 예. 또 세 번째, 러시아는 그 두만강의 방천이라고 하는 그 예, 도시에서 예. 조만한 거리에 다리를 놓고 경계를 이루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푸틴이 생각하는 러시아의 제국의 재건설, 예. 유라시아 비전을 이야기하는 예, 와중에 예. 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고 회령이나 이쪽 지역으로 들어와서 예. 한경도 지역에서 또 세를 부릴 가능성도 있다. 당연하죠.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예. 결국 러시아, 중국, 한국, 미국, 일본이 다 뛰어드는 형국이 될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예. 대응책을 예.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가. 이 문제가 이번 사태를 한번 우리가 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 돈이 지금 부족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예. 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북한 내부에서. 그럼 이 돈줄을 계속 쪼으면 예. 그러면서 중국처럼 줄 듯 말 듯 하면 짜증이 나고 러시아처럼 그냥 한 방에 그냥 람섬으로 딱 예. 때려버리면 예. 뭐 군대도 보내고 예. 뭐 감격하죠. 인민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정부에서 예. 정권에서 예.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 결국은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예.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지만 일부 군인들은 이미 탈영하기도 했다 그러거든요. 탈영도 하고 또 거기서 또 뭐 새로운 세상을 또 경험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예. 북한에 30만 명이 살고 있는 평양에서 만약에 일어난다면 예. 핸드폰 2개씩 가지고 있고 예. 옥류관에 가서 몇백 달러짜리 예, 음식도 맛있는 거 사 먹고. 먹고 예, 예.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말이 많이 꼬이네요. 100달러짜리 음식도 사 먹고 하는 사회가 이미 북한은 평양 시내는 된 것 같아요. 예. 사우나도 맞습니다. 가고. 예. 그러면 자본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한국과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를 투여를 해서 막을 예. 게 아니라 예, 예. 더 써라. 돈 더 예. 줄게. 예. 아이 뭐 북미 조약을 원해? 돈을 더 원해? 그래 돈 줄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예. 북한 정권의 평화적 붕괴 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의 예. 통일 문제 예. 해법을 찾기엔 더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이제 박사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은 대개 우리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요. 네. 국민들도 그러고 북한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접수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건 이제 아니라는 거는 예. 뭐 국제 관계를 어느 정도 아는 분은 아닌 거는 그렇죠. 이제 당연히 알고 아셔야죠. 있고요. 예. 알고 있고 거기에서 그동안에 북한의 가장 이해 큰 당사자가 이제 중국이었는데 러시아라는 변수가 또 생겼죠. 다시 끼어들고요. 예. 그 자본의 문제인데요.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런 그 저기 뭐라 정말 애들을 러시아에 팔아먹는 거 네. 이것도 통치 자금을 그렇죠. 받는 게 아주 당장의 이익이 물론 이제 다른 목적이 있죠. 뭐 제가 네. 얘기한 것처럼 러시아 뒷배가 생기고 뭐 군사 기술 받고 네. 그렇지만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요 현찰이 네. 탐을 났을 때요 현찰이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 중요하냐면은 우선은 핵심 계층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먹고 사는 핵심 계층이 없습니다. 다 김정은이가 시혜를 베풀어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네. 요 자금이 이제 통치 자금입니다. 요 통치 자금이 기본적으로는 항상 어느 정도는 소요되거든요. 이 끊어지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이 핵심 계층도 이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핵심 계층이 무너지면 이제 김정은 정권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아예 핵심 계층을 자본주의에 뭐 물을 들이거나 이건 굉장히 하여튼 정밀한 어떤 이제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냥 주는 돈은 북한에 들어가는 돈은 다 김정은이 돈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고요 사실은. 네, 네. 그래갖고 지가 이제 인심 쓰는 거죠. 네. 군부가 불만 가지고 그러면 조금 주고 그렇죠. 핵심 네. 주는데 요게 이제 정말 지금은 뭐 이제 핵심 계층들도 달러를 조금 이제
짱 박아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걸 재산처럼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럼 이제 자본주의 맛을 조금씩 이제 드릴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 식의 해가지고 핵심계층을 와해시키는 공작은 정말 이제 치밀한 어떤 공작이 있어야 되는데 한때는 그런 식의 뭐 대북 공작 이런 게 조금 진행이 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네. 요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북한을 어떤 접근하는 어프로치 하는 게 온도 차이가 있고요. 방법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제대로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소위 말해 햇볕 정책이라는 예, 게 예. 바로 지금 교수님하고 제가 나눈 자본으로 한번 바람을 예. 불게 해서 예, 예, 북한 정권에 대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때 북한 돈만 안 줬으면 스스로 멸망할 수 있었던 시기를 놓쳐버렸다. 그렇죠. 그 그런 바람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이제 각자의 견해가 많이 예.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하마스의 지도자인가요? 그 양반이 땅굴 밑으로 피신할 때 부인이 심리전 중에 하나겠죠. 아무래도 예, 예, 전쟁에 예. 4,000달러짜리 그 명품 백을 들고 갔다 이런 거를 보면서 공산주의가 됐건 자본주의가 됐건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 돈에 대한 욕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구인 것 같아서 경제학자시는 확실하게 아시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아주 평화롭게 건물을 이렇게 재건축하기 위해서 붕괴시키더라도 파편이 안 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 그러면 시장, 장터를 갖다 장마당을 많이 만들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고 예. 북한 권력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을 주면 될 것 같고 이 방향으로 우리가 전략을 가져간다면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가 한미일 동맹 관계가 군사적인 것은 마지막에 예, 라스트 맞아요. 리조트로 딱 예, 세워놓고 난 예, 다음에 예. 전면에는 유화 정책으로 예. 일본 당신들도 저 조선하고 북조선하고 일본하고 동맹 맺어라. 동맹은 외교해라. 아니고 이제 국교 수립이죠. 예, 국교 수립해라. 예, 동맹은 좀 미국도 지나치고. 국교 수립해라. 예, 예. 그래서 돈 더 가게 해주는 게 예. 우리 돈 더 가는 것보다도 예. 미국 돈, 일본 돈 더 가는 예.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략은? 그러니까 그 정말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체제로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김정은이 그 완전히 통제되는 이런 체제에서는 예. 어렵습니다. 김정은이가 혼자 그걸 다 먹는다 그러면 먹지는 옆에 않죠. 지가 받아갖고 뿌려주니까. 그걸 갖고 지가 인심을 씁니다. 인심을 쓰니까. 예,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의 한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 이국가 체제로 가자 그냥 그게 지금 김정은이 주장하고 비슷한데요. 비슷한 겁니까? 예, 예.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이제 주장은 네. 이제 그것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던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두 국가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통일도 이제는 없다. 같은 민족도 아니라 그럽니까? 같은 민족도 아니라 그럽니다. 같은 민족도 아니고 예. 통일할 대상도 아니다. 예.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김정은이가 더 이상 그 체제 경쟁을 해보니까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욕이나 잘 거기 감싸갖고 이렇게 지나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전략이 아닌가. 예. 일부분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는 그 북한 주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핵심 계층이라든지 설득이 안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는 그거는 이제 핵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핵을 예를 들어서 같은 민족을 향해서 쓴다. 네. 이건 굉장히 명분이 약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핵을 이제는 완전히 같은 민족도 아니고 다른 국가고 적이다. 그게 사용할 수 있었네요. 있다. 대신에 이제 통일이 아니고 뭡니까? 무력 점령을 한다. 이런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가려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그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때까지 뭐 민족 통일 뭐 이거 그냥 기에 달리도록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배고프게 산다.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남쪽 동포를 안아야 된다. 이런 걸 갖고 기에 박히듯이 지금 사상이 무장이 돼 있는 저들을 이제 우선은 바꾸는데도 상당히 좀 힘이 들어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김정은이 전략은 아마 우선은 지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것만 갖고는 설득이 안 되죠. 그래서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민족에 대한 개념은 궁극적으로 핵하고 연관돼서 이제는 우리가 남한에 핵을 쓸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너희는 다른 나라고 우리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하면 너희들을 우리가 핵을 써서 무력을 써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핵이죠. 네.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가 있었네요. 예. 이 이국가 체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북한이 노리는 전략적 목적은 이제 서로 다른 국가니까 예. 동족 간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 다른 국가의 핵무기를 사용해도 할 말은 없다. 적대적이면 할 수 있다 이제 이거죠. 그러네요. 예. 그 그런데 이제 부분이 있네요. 예. 지금까지 시체님께서 우리 최성준 교수님하고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북한의 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한다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냐. 그냥 국가 대 국가로 계약을 맺어서 명분을 쌓은 다음에 방위조약을 체결했으니까 침공받았다. 그래서 참전했다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의 어떤 그 변화의 움직임, 러시아와의 밀착되고 있는 이 원인이 앞으로의 군사 동맹의 강화 또는 정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총각을 곤두세워야 된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두 가지가 있죠. 강경책도 있고 유화책도 있고 이거를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성준 교수님께 마무리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러우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적강공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은 채찍이라고 한다면 당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교수님 판단에 러우 전쟁의 북한군의 참전, 우리나라 정부의 스마트한 대응 전략이라 하면 어떤 것일까요? 한 말씀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그 북한군의 참전이 우리에게 어떤 이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다가올지 이건 철저히 대비를 하고 네. 또 그게 확대되지 않도록 이제 어떤 뭐 러시아를 견제하든지 네. 이게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은 또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또 바라본다면은 외교적인 측면이나 국제관계 한반도 주변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하는데 아마 중국 시진핑 사인은 안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신계가 상당히 틀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전에 러시아하고 이제 북한이 가까워지면서 상당히 이제 지금 중국이 신기가 틀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의 이제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걸 계기로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북한의 관계는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네. 어떤 구도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어차피 차제에 이제 지금 서로 손을 잡았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영원한 친구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어떤 식으로든 이게 견제하는 카드로 북한을 더 활용하고자 할 게 분명하고 그러면 또 그게 또 중국에서 부담이 되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는 요 관계를 북한이 잘 줄타기를 해갖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살아남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국제관계 변화, 한반도 주변 상황의 변화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또 이거를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어떤 한반도에 우리가 안보적인 거라든지 어떤 국익의 우위에 선점할 수 있는 이런 카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 여러분, 서경대 군사학과 최성준 교수님으로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참전하는 북한군의 실상 그리고 그것이 주는 의미, 한국의 대응 전략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참조하시고 한 번 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향후 결과에 대해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